오늘은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 민노총이 말이죠. 무법자들입니다. 건설사에 수백만 원 요구하고 돈 덜 주면 현장에 가서 몰카 찍어서 신고하고 경찰 면전에서 파업 협박도 하고, 야, 이거 민노총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MBC도 민노총입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북한하고도 교류합니다. 그들이 뭔데 국가보안법상 회합이라든가 통신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저번에 보셨죠? 8월 15일 경축사 때 북한의 무슨 위원장이란 사람 그 축사를 대독을 했지 않습니까? 대독. 대신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죽으려면 무슨 짓 못하냐. 과거 같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 못하냐. 나라에 이렇게 손괴를 주고 이렇게 무소불위한,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대로 데모했습니다. 경찰이 손을 못 씁니다. 못 씁니까? 안 씁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왜?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을 우리들이 대통령 만들었다는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시위하고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안전하고 접근을 잘 안 하더군요, 경찰들이.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에서 목이 터져라고 함성을 지르면 바로 가서 그냥 체증하고 뭐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 민주노총, 무법의 민주노총. 제가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무법의 민주노총 채용 요구 안 들어주면 공사장을 막고 신분증 검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5년 동안 굳혀온 그 관행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고리를 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 말이죠. 지난 4월 경기 부천시 한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지부 간부 등이 찾아와서 건설차 측에 말이죠. 형틀공 투입인은 70%, 철근 타설은 투입인은 50%씩을 우리 조합원으로 채용해라 하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이 같은 채용 요구를 그거 지금 들을 수 없다. 이러자 민주노총은 건설 현장 입구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등을 가려내겠다면서 근로자 신분증 검사까지 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죠. 이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필수로 나오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조선일보는 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자신들 소속 우리 굴착기를 사용 안 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해당 건설사의 공사 현장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이 파업한다면 하는 거죠. 가서 어떤 수단을 다하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건설사는 민주노총 측의 요구에 굴복했죠. 결국 다른 하도급 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죠. 공사 현장에서 퇴출됐죠. 이런 내용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도 건설사가 고소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려졌느냐. 우리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당신네 건설사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서 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퇴출당한 하도급 업체 측이 이런 내용을 밝힌 겁니다. 경찰에서. 경찰에 누가 고소했겠습니까? 퇴출을 당한 하도급 업체 측이. 건설사는 무서워서 고발도 못하고 퇴출당하니까 생과 사를 오가는 퇴출업체가 억울하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를 한 겁니다. 최근에 또 경북 경산 건설 현장에서도 민주노총이 조합원 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가량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건설자 측에서 만족할 만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자 안 준 게 아니고 만족할 만한 양의 돈이 안 돌아오니까 민주노총은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건설 현장 입구부터 다 막았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도대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피커로 노래를 불러대고 틀어대고 현장 주변에서 몰카를 찍고 수시로 관공서에 신고하고
건설사가 안전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무차별 보복. 그들은 그 약점들을 어떻게 파내가지고 그냥 막 신고 보복 신고하고 그래서 건설사가 두 손을 들고 망할 지경으로까지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23일하고 24일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가 딱 날라왔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가 보낸 성명서입니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에게 사과문을 A4 용지로 2매 이상 작성해서 본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에 게재해라. 이게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입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의원한테 이렇게 사과문 게재해. 빨리 안 하면 줄간격을 160%로 하고 함처럼 도둠을 11포인트로 해라. 특정 글 자체를 11 크기로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야. 그리고 기본 여백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하나. 서울시의원 장태용은 전태일 기념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당장 전태일 기념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또 하나. 서울시의원 장태용은 전태일 기념관에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A4 용지 2매, 줄간격 160% 함초름 도둠 11포인트 기본 여백일 이상 작성하여 장태용 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재하라. 이건 무슨 공산주의에 무슨 사회주의에 무슨 이 아오지 탄광에서 당하는 겁니까 이게? 이자들은 아오지 탄광 감독원들입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라는 거 몰라요? 그리고 시의원한테 장 의원은 그래서 지난 10일 서울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서울 청계천로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 운영이 지나치게 단발성 위주인데다가 방만하다. 그거는 100, 1000번, 1000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 했다고 민노총이 와서 직접 보고 소감문하고 사과문 써라.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글이 갔으니까 당신네들 말이지 이 더불어민주당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마음대로 대한민국 지금 이 정부가 17건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단 한 건도 통과를 안 시키는 그래서 국정을 딱 발목을 잡고 바로 그게 입법 구태타고 의회 구태타라고 어떻게 진압하느냐. 진압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비상대권 발동해서 국회 해산하는 거야. 그게 곧 올 거다. 왜?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국회의원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 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벌써 국민들이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규정을 딱 했다고. 생각해봐요. 국가 대통령이 처음 출범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법안을 77개를 지난 11월 6일자 중심으로 77개를 법안을 해서 민생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 대통령이 공약한 거 그 법안들을 쫙 내놨더니 말이지 전부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완전 100% 삭감을 해버리고 말이지. 국가 운영을 발목 잡고 국가 운영을 타격을 주고 국가 변란이 그건 국가 변란하고 똑같아요. 국가를 존재 못하게 행정부 국민들이 뽑은 소위 선택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의 집행부 행정부서 국가의 기둥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으니까 이럴 때 쓰라고 대통령 비상대권이 있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비상대권 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질서들을 다 잡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깨끗한 국회의원들을 정말 국회의원들다운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선거하고 국회를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국가를 보위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람들,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건전하게 국민들의 여망에 있어서 정권교체를 뽑힌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존립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존립에 막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그 당시에 탄핵을 사람들, 시위자들 2, 3개월 안 된 시점에 3개월째인가요? 시위자들 앞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을 들고 일어났으니까요. 김용민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가 발발했죠. 뉴욕에서. 하니까 MBC 가짜 뉴스를 만든 바로 MBC보다 30분 빨리 박홍근이가 최고위원을 열어서 긴급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승민이가 대통령을 향해서 모욕을 했죠. 정신 차려라! 하고 말이죠. 완전히 딴딴수로들 놀고 있더군요. 국가 파괴입니다. 이 변란, 이런 변란, 입법 변란, 입법 구태타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 되라는 신호죠. 지금 진압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상대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구태타를 대한민국 헌법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169석은. 법을 만들 때 다수의 힘으로 그걸 무조건 넘기라는 게 아니고 수기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완전히 밟아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자, 법무장관 밉다고 예산 깎아버리고 어디 밉다고 깎아버리고 예산 안 준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169석, 그런 169석을 뭐라고 그러냐. 의회 폭도들. 왜?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아니,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가 경영하는 틀을 다 깨버리려고 그래. 돈으로 깨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폭도 아니면 누가 그런 짓 합니까? 아무도 얘기들 안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